오늘 저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기본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혼란을 주었던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더 늦기 전에 그 기본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도의원으로서 의무와 책임감을 다하는 동시에 경기도가 함께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는 과거와는 달리 경쟁보다는 협력이라고 하고요. 속도보다는 방향, 양보다는 질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최근에 너무 많이 들어서 무척이나 혼란스럽습니다. 경기도부터라도 기본을 바로 세우자는 마음으로 오늘 지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띄우겠습니다. 혹시 이거 어딘지 아시겠어요?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붕괴 사고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데요. 이게 작년 1월 달 광주 서구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아파트 현장인데요. 이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지셨고요. 온 국민에게 정말 분노와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21세기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21세기 우리나라인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저 역시 충격적이고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준 그런 사건입니다. 붕괴 원인을 좀 봤더니요. 데크플레이트 시공 방식 변경 시에 사전 검토를 미검토를 했었고요. 지지대 미설치로 인해서 지지력이 약화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하부층 콘크리트가 적정 강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에는 건설공사가 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기본인 기초인데 전혀 지키지 않은 거죠. 지금도 아주 황당합니다. 이거는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건 아마 무량판 출고가 된 것인가요? 인천 검단인가요? 네, 제가 퀴즈 드리는 건 아닌데 잘 맞추시네요. 아, 그러셨어요? 예. 검단 신도시고요. 이거 지난 4월입니다. 이 아파트 역시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을 빠뜨렸다고 해요. 근데 감리가 발견을 못했다라고 하고요. 또 시공사는 부실 설계도 했는데 또 추가로 또 철근을 또 누락을 시켰어요. 그러니 뭐 제가 봐도 저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역시 기준 강도가 낮아서 무너졌습니다. 순살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죠?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국내 3대 메이저 브랜드가 있어요. 아마 여기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순살 자이, 통뼈 캐슬, 물 흐르지오 이렇게 부른답니다. 이 정말 창피한 일이죠. 지사님 그럼 이 두 사건의 그 공통적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영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에서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앞에 것도 지지대 문제라든지 감리 문제 있고 뒤에 무량판 문제도 사실 쉽게 이제 석가래 공사를 하지 않고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본이죠. 그렇게 따지면 광주 사고 이후로 지금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이런 참담함 속에서 우리 경기도는 어떤 사고 방지 대책을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는 안 그래도 상당히 저희가 꼼꼼히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주택 건설 현장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품질 점검 강화를 했고 세 번째로는 안전한 산업 환경 이걸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와 같은 건설 현장 안전 점검 또 품질 점검 강화를 했고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H에서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 단지 현황 조사 결과예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를 말씀드린 이유가요. 준공된 아파트 9곳 중에서 파주 운정, 오산 세교, 수원 당수, 남양주 별내 등의 4곳 그리고 공사 중인 아파트는요 6곳 중에서 2곳이 저희 경기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우리 경기도민들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그죠? 내 집이 무너질 거라는 상상하고 그런 감정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 제가 그러면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사실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이 자료는 서울시에서 100억 원 규모의 공공 업무시설 기준 공사비에서 설계 비용을 차지하는 비중하고 대한건설협회에서 공지한 건축물 사업비 구성 내역입니다. 우리나라 설계비 비중은 보시면은 선진국에 비해서 50% 수준에 좀 못 미칩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순살 아파트의 발생 원인 중에 하나로 불충분한 설계 비용을 좀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불충분한 이 설계 비용이 부실 설계나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사고로 이어진다. 그리고 현재 잘 아시다시피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서 인력 수급하고 품질 개선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국 현장에서는 벽과 경쟁으로 싸워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이 법령이 개정돼야 되겠지만 우리 경기도하고 GH만큼은 사태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생각으로 설계 비용을 조금 현실화 좀 시키고 국토부나 기재부 등의 주무부처에 우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건의를 좀 해주실 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우리 경기도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모든 안전과 내실을 위한 것 그리고 국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살 아파트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철근 누락이 발생된 원인은 또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이 있겠죠. 예.
그건 분명히 기자님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실공사의 원인 자체가 무량판 건축 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원칙과 기본을 지켜지지 않은 그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본인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한 철근 누락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가 설계 용역한 수의 계약 536건 그리고 건설 사업 관리 용역 경쟁 입찰 290건 수주 현황을 좀 분석을 했는데요. 이 결과가 LH 전관을 영입한 47건 업체에서 용역의 55.4% 그리고 계약 금액의 69.4%입니다. 금액으로는 6,582억이라고 해요. 그만큼 수주했다고 합니다. 이 LH가 전관업체와 체결한 최근의 계약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총 648억에 이르는 금액인데요. 그야말로 이제 총체적 난국인데요. 지사님, 우리 GH도 아마 해마다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LH 사태처럼 전관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이런 사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 일이 발생하자마자 제가 GH 사장에도 지시를 해서 GH에 퇴직한 임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전관과 관련된 게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위법부당한 계약이나 또는 부실한 사업 관리가 있는지를 지금 조사를 바로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제도적으로도 이와 같은 GH 퇴직 임직원의 혹시 이권 카르텔과 관련된 것들을 좀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했죠. 그때 당시에 후보자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내정자인데 아직 확실치도 않으신데 그 당시 SH 출신의 본부장 연구원장이 벌써 GH에 낙점됐다라는 얘기가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엉뚱한 소문이다.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결국 GH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필요하고 내부 승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후보자가 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첫 본부장 인사에 하필이면 제가 청문회 당시 언급했던 그 SH 출신 인사가 기획경제본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당시에는 듣고 결국에는 모르쇠로 하시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본부장 임명을 했죠. 그렇게 따지면 청문회 위원을 저는 기망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좀 더 살펴봤습니다. 총 6명의 본부장 중에서 3명이 SH 재직 경력이 있고요. 전 서울시의원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장으로 임명된 사례도 있습니다. 내부 승진 1명을 제외한 5명 본부장 중에서 SH 경력이 있는 사람은 총 3명입니다. 프로테이즈 굳이 따지자면 60%에 육박하죠. 경력 경쟁을 통해서 처장급 임기제 또 전문직을 또 채용을 합니다. 총 10명 중에서 3명이 또 SH 재직 경력자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비중이 너무 높죠. 공모를 통해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GH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이를 표방하는 지사님께서는 이 도정 운영 철학하고 부합하는 인사라고 생각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저는 경기도도 그렇고 진정 사심 없고 능력 인사 뽑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떠나가지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이라든지 또는 문제가 있지 않다고 하면은 돈은 제 책임 하에서 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장 책임 하에서 정말 공익에 헌신할 수 있고 역량 있는 사람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이 카르텔의 시작은 결국 뭐 이런 불합리한 조직 운영에서부터 비롯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오늘 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GH 사장도 그렇고 저도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그분들의 무슨 실력이 훌륭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여기 포인트를 아실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은 영리성이 아니라 수익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성 실현이 주요 목적이니까 그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결국 투명 경영을 해야 되는데 투명 경영을 위해서 지사님이 뭐 다른 뭐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제가 뭐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까지 뭐 28개 공공기관에 뭐 일일이 하고 있지 않고 중요한 정책에 대한 보고 정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르겠습니다만 GH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하도록 늘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신문 자료인데요. 보시면 SH입니다. SH 혁신 정책과 관련해서 LH는 다 X죠.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SH는 하는데 GH가 못 하는 게 있나? 그리고 GH는 하고 있는데 SH는 못 하는 것이 있나? 궁금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GH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설공사 원가 정보 공개 등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원가 정보 공개는 2020년 10월부터 사업별로 설계 내역, 도급 내역, 사업비 지출 현황 등 원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 목록 공개를 보게 되면요. 올해 2월 3일 22년 4분기 정보가 마지막으로 현재 현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지금의 김세용 사장님께서 SH 사장을 역임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충분한 경력과 실전 경험이 많기 때문에 SH 혁신보다 그 이상의 GH 혁신안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더 중요한 건요. 우리 97년도 GH 시작과 함께 20여 년간을 GH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많은 직원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직원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존중받는 공사가 되도록 대한민국에서 진짜 GH는 최고의 공기업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 그리고 김세웅 사장님 저 뒤에 또 앉아 계신 우리 이계삼 구주택 시장님까지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도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든지 함께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나이 먹진 않았지만 저 역시 학창 시절에 매해 5월 15일이 되면 정말 선생님들, 스승님들 위해서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며 정말 또 존경을 한 번 더 표했던 것 같아요. 그 기억도 사실은 선명한데요. 네, 지금도 대부분의 네. 학생과 선생님들은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8일 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 도교육청 앞에도 애도의 물결이 흘렀고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교권 추락에 대한 다양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교사 일동은 최근 국회 앞에서 매주 토요일 그렇게 국회 입법 촉구 추모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도 여의도에 20만 교사가 모여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의 정상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3일에는 학부모 민원에 스트레스 받은 또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4일은 서희초 교사의 49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이 같이 했고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교권 회복을 위한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실질적 대안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지난 8월 23일 교육부는 교권 회복을 위해서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 방안을 보면요.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좀 맞추고 교육 및 교육 활동 보호 강화,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관계 개선 등 이런 관련된 내용이 담고 있는데요. 그럼 교육감님께서 교육부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 네. 말씀하십니까? 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관련 법이 좀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국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정 교육감의 사자 회담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 교권 침해 문제가 네. 오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네. 이 그림 자체를 보시면요, 한국교육개발원이 22년도에 국민 4천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예. 결국 응답자의 42.8%가 학생 인권에 지나친 강조가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2010년에 전국에서 경기도가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최초로. 이게 학생 인권 조례가 과거의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던 폭력, 인격노동 이런 부분들을 무방비에 노출된 학생들을 좀 보호하려고 한 부분인데 사실 처음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고 봅니다. 근데 학생의 자유권, 행복 추구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더라도 불응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역시 오셔갖고 수업 방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결국 교육환경 활동이 더 열악해졌죠. 예,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권이 굉장히 많이 네. 설 자리가 좁아졌습니다. 교육부 제공 자료를 보면요, 교권보호위원회 침해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2년에 3,035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활동 침해 시 교사들의 51.7%가요 모른 체하거나 참고 넘기거나 혼자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의 개최를 요구한 사례는 응답자의 2.2%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숨겨진 것까지 고려한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이 국가와 사회 발전의 정말 근본입니다. 학생과 교사는 상호 존중을 해야 되고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신경 써주셔서요, 더 이상 비극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더 신경 써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늘고 있는데 특수교사 정원이 증가율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역시 제대로 지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기간 중에 학교별 특수교육 대상자를 좀 보니까요, 유치원이 46.6%, 초등학교가 25.5%, 그리고 중학교가 24.6% 증가했어요.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 국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국가별 전체 교원 대비 교원 비율이요, 미국은 10.8%, 일본은 6.9%, 독일은 6.7%, 우리나라는 4.4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절반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제가 특수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특수교사가 갖는 정말 그 의미하고 고충의 무게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교육 대상이 일반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장애 학생들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당연히 뭐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결국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특수교사 아니냐라는 사명감을 또 얘기합니다. 그럼 또 뭔가가 또 분위기는 이런데 본인이 뭔가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아동학대나 장애인학대라고 또 얘기를 해요. 결국 교육활동이 우려될 수밖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법정 기준을 3명 정도로 낮춰서 업무 강도를 완화해줘야 되나, 관련 법안이 아직 발의되는데 통과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권보호 가이드라인 뭐 이런 관련 법안은 사실 뭐 9월 회기 중에도 통과될 수 있다라는 이런 조심도 네네.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건 부족한 특수교사의 지원 확대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 특수교사를 보조하는 특수교육 지도사분들을 좀 충원해 주실 것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아주 이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좀 가져주시고 특수교사들의 애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하시는 것처럼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수준도 그렇고 저는 기본적으로 장애에 대한 정책, 특수교육에 대한 이 수준이 저는 국가의 선진국 지표가 결국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경기도 교육청이 전국적으로 봐도 가장 취약합니다. 네. 이 특수교육 부분이.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 보고도 한번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네. 재원이나 이런 부분 마련해서 저희들이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그 제도를 개선할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네. 나중에 구체적인 설명은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의회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